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57번 가산세 그리고 뭐 환급금 여기 환급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오고요. 네 문제가 그동안 나왔고요. 3년 6회차 분석에서 네 문제 나왔으니까 꽤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파트만 짚고 기출문제 위주로만 정리합니다. 모든 가산세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왔던 거 위주로 합니다. 가산세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과 정상적인 과소세액이 합쳐 있는 경우 전체에 대해서 40%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 틀렸겠죠. 볼게요. 여러분, 부정 과소는 40%, 일반 과소는 10%거든요. 그래서 부정 과소 신고와 일반 과소 신고 세액에 따라 별도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구분이 곤란하다면은 부정 과소 신고 세액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뽑아내요. 뽑아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다? 일반이랑 부정이 같이 있는 경우에, 그냥 다 부정 일반적으로 40%다 해버려.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 아니라는 거지. 1번은 딱 읽어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부정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3번. 부정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20%라는 거. 20%. 외웁시다. 요 정도는. 4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 의무 면제자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아닙니다. 뒤쪽에. 자, 납부 의무가 아예 없어. 면제 줬다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1번 뭐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언제요, 여러분? 간이 4,800 미만인 간이. 간이의 판단 기준 자체는 8천만 원이지만 간이 중에서도 영세한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인 경우에는 아예 납부 의무 면제해 주잖아요. 그때는 이런 무신고 가산세도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거니까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둡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스토리로 가져갈 수 있어요, 머릿속에. 실지 초과 환급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된다. 아닙니다. 실제로 환급이 초과로 된 경우에만 적용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고요.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 환급받을 할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 경우 적용하는데 실제 초과 환급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5번. 이게 틀렸고. 2번.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가령 2번 말 그대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꼭 사업자여야만 납부지연 가산세 내는 거 아니다. 요거는 내야 될 경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때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는 매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거 일단 최초 신고를 했어요. 근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좀 덜 냈었어요. 전에 낼 때. 그래서 자진 신고합니다. 자수합니다. 라고 수정 신고를 해요. 세금 더 낼게요. 라는 거야. 근데 그 언제 더 낸다고 수정 신고하는 거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졌죠. 아까 봤던 겁니다. 바로 앞에서 감면율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 아까 전에 뭐는 외우자고 했다? 한 달 이내라면 90%, 6개월 이내라면 50%, 2년 이내라면 10%. 요거를 외우자. 그리고 2년을 초과해 지나버려서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아예 없다. 너무 늦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 근데 이게 나왔네. 외우지 않니. 6개월 초과 1년 이내니까 죄송한데 안 외워도 된다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정할 수는 없지만 다 외우는 게 좋지만 지금은 6개월 초과 1년 이내 이게 나왔어. 그죠? 6개월 초과 1년 이내니까 4번이 정답. 그죠? 뭐 다 외우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 개는 갖고 가자는 거야. 세 개만. 그래서 문제 이 세 개가 아니라면 이 사이인 건 알 수 있겠지 우리가. 지금 90, 50, 10 당연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늦게 할수록 수정 신고를 늦게 할수록 감면율은 떨어져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 90, 75, 50, 30, 20, 10 점점 떨어지는구나. 90, 한 달 이내면 90, 6개월 이내면 50, 2년 이내면 10 이거를 여기까지는 갖고 가져가고 지금처럼 이 사이에 있는 게 나오면 그 사이에 있는 걸로 찍자라는 거예요. 됐죠? 30% 아니면 20% 찍자라는 거지. 30% 과소신고 초과가산세 30% 경감 이런 거.
그리고 그거 알 수 있죠. 생각해보면. 봐. 5번은 납부지연 가산세잖아. 납부지연 아닌데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 애초에 신고했던 게 과소됐던 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고 가산세가 나온 거잖아요. 과소 신고했던 거에 대한 가산세야. 그거에 대한 감면이잖아요. 4번 풀 수 있죠. 그죠? 이게 출제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랄까 이 추론으로 할 수 있게 그래도 이게 설계하는 거예요. 문제를 설계할 때 4번이다 라는 거야. 제가 방금 알려드린 요 방법으로 갑시다. 3개는 외우자. 90, 50, 10 1개월, 6개월, 2년 그리고 2년 넘어가면 감면이 아예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됐습니다.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 목적이 발생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이거야. 어떤 조세 포탈 나쁜 목적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오케이. 납세자가 잘 몰랐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때? 예를 들면 수정 신고하면서 나는 아까 봤듯이 저는 기간에 따른 감면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100%로 가산세를 적용해서 신고했어. 그럼 어때? 세무서장이 이걸 세무서에서 확인하다가 요거는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할인은 아니고 감면이 되네. 가산세 감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납부했던 거 일부 돌려줄 수도 있겠죠? 오케이. 5번.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번도 읽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4번.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기한 연장 사유는 뭐였어요, 여러분? 뭔가 안타깝거나 납세자 신고 기한이든 납부 기한 연장이든 뭐였어요? 보면 화재, 전화, 전쟁으로 인한 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그럼 당연히 가산세도 감면해줘야죠. 납부 지연 가산세도 안 나게 해줘야죠. 사정이 있어서 지금 납기를 밀어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스토리가 있다고 머릿속에. 스토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일단 밑에 보세요. 환급금의 충당이랑 발음이 어렵네요. 충당이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납세자의 조세 채무를 상기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자, 국가가 이번에 환급금이 생겼어. 납세자한테 줄 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납세자도 국가한테 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내야 될 세납이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국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어차피 나라 입장에서도 너한테 줘야 되고 너도 나한테 세금 내야 되잖아. 이거를 없애는 거를 같이 퉁쳐서 없애는 거를 충당이라고 해요. 환급금이 나왔어. 근데 그걸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보시죠. 이런 거 이게 제일 많아요. 유형 1번 필요적 충당. 이거는 납세자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직권으로 반드시 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뭐예요? 환급이 나왔는데 이 환급 받을 사람한테 체납된 국세가 있대요. 그럼 어때? 이건 무조건 충당하는 거예요. 그죠? 환급 결정하면 당연히 체납액에서 바로 충당되잖아. 이거는 강제니까 그런 거예요. 납세자한테 이번에 환급 나왔는데요. 체납되신 거 있는데 어떡하실래요? 이거 받고 체납된 거 납부하실래요? 이거 아니야. 환급 있으면 바로 강제적으로 무조건 충당하는 거예요. 됐죠? 나 뭐예요? 납기전 징수 사유. 납기전 징수 기억나요? 납부기한 전 징수. 뭔가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납부기한까지 이 납세자는 세금을 안 낼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얼른 빨리 내세요. 새로운 납기 드릴 테니까 지금 이때까지 얼른 내세요. 납기전 징수잖아 그게. 그때의 납부고지에 납부하는 국세는 이것도 뭐야? 이런 국세가 있는 거야. 아직 체납은 안 됐지만 이렇게 납기전 징수로 납부고지가 되어 있는 게 있대.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세목이나 이렇게 환급이 나왔대요. 그럼 어때? 이거 충당해야지. 급하잖아 지금 이거. 없애줘야지 이거랑. 이 고지된 거랑 퉁쳐서 없애야죠. 됐죠? 다른 세무서에서 체납된 것도 당연히 우리 그렇게 나오죠. 전산에 필요적 충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납이 있다면.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지금 구분해야 돼. 유형 1도 중요하지만 유형 2는 임의적 충당이야.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충당해서 없애는 거예요. 환급금이랑 납세자가 낼 세금이랑. 일반적인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예요. 납부기한 전 징수에 해당하면 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일반적인 납부고지에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만 돼 있어. 그런데 아직 체납도 아니고 납기 전 징수에 대한 고지도 아니야.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조만간 납기 다가오는 거 있거든요. 고지 한 건이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 환급도 나왔거든요. 어떡하실래요? 이거 환급 받고 그냥 알아서 또 따로 내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저희가 충당할까요? 물어봐야 돼. 납세자가 충당이 동의해야만 충당한다고. 됐죠? 그리고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저 이번에 환급 받을 거 있는데 이거 자진 납부하는 거 납부할 국세 이거랑 퉁칠게요. 안 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납세자는 환급세액을, 제가 표현은 납세자 환급을 물어본다고 했지만 납세자는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 하실 거면 청구하세요 라고 이제 한다는 거지. 그 충당한 날에 당연히 어때? 국세를 납부한 걸로 봐야겠지. 환급액이 그걸로 충당됐으니까요. 됐죠? 요거에 대한 내용.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결국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즉 뭐야?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지.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밑에 필요적 충당,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납세자 의사 상관없어. 세무조정이 직권으로 반드시 충당한다. 충당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체납된 국세? 당연하죠. 체납된 강제징수비? 당연하죠. 환급이 나오면 얘들부터 당연히 무조건 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납기 전 징수로 고지되어 있는 거. 일반적인 고지는 아니야. 일반적인 고지는 납세자가 지금 고지돼서 곧 납기가 다가오는 거랑 충당하겠다고 자진 의사를 밝혀야 충당이 되고, 납기 전 징수는 다급한 경우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사유로 고지된 게 있으면 그거랑은 강제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아무튼 다른 세무서든 상관없어.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충당해야 돼요. 됐죠? 3번은 아니었죠. 일반적인 고지된 국세랑 스스로 자진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는 only 납세자가 충당해달라고 동의한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짧게 갑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부 강의 한번 들으시고 복습 잘 열심히 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